7월 1주차 주간 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2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재차 부각하였습니다. 북한은 북러 관계를 단순한 외교협력이나 경제협력 차원이 아니라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결속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군이 MDL 이북 80에서 90m 지점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뢰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남북 간 완충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탈북 차단과 내부 통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제8기 제12차 회의에서 핵 보유 지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 발발일에 맞추어 남측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 중요 무기 시험을 참관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장사정포, 전술 탄도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을 동시에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가 재앙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 정책과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른바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돔은 미국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구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및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만 동부 해역 활동이 영내 안정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 해역뿐 아니라 대만 동부 해역까지 중국의 군사 해양 활동을 전략적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 상원에서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되었고 림팩 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대북 인권 압박, 대중 견제, 동맹 파트너 연합 훈련을 병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향입니다.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7에서 28일 방한하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한일 국방당국 간 셔틀 외교의 일환이며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7월 초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전보장과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이 중국 견제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도를 핵심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 변경하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작전 집단 창설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일본이 우주 영역을 독립적 군사작전 영역으로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와 7년 만에 한중 총리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한중 간 고위급 소통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전략적 신뢰 회복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 발사 장면을 최초 공개하며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주변국을 향한 억제 메시지이며 대만 및 서태평양 유사시 미국 개입을 제한하려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대화와 신뢰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색지대 전략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 10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실도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후방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방공망 부담과 내륙 방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후방 방어를 직접 지시하며 전황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이스탄불 협정을 명분으로 종전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쟁 지속과 협상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외교적으로 서방의 피로감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서방의 고립 전략을 우회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 아태 지역에서 외교 안보 거점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군사협력, 반서방 연대는 러시아의 핵심 수단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주 국제안보 정세의 핵심은 북러 군사 밀착, 미중 경쟁의 확대, 일본의 방위 영역 확장, 중국의 회색지대 압박,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 지위 고착화와 북러 조약 2주년을 활용해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자신감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DL 인근 철조망과 지뢰지대 조성은 남북 관계를 사실상 적대적 국경 관계로 전환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골든돔, 림팩, 대만 해협 관련 경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등을 통해 군사 외교 가치 영역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안보 협력과 인도와의 전략 협력을 병행하며 인도 태평양 내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면서도 대만과 KADIG 주변에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담 속에서도 북러, 중러, 중앙아시아 연계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함의입니다. 한반도 안보는 더 이상 남북 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북러 군사협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만 압박과 KADIG 활동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 운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MDL 인근 요새화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남북 간 완충 공간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감시 정찰 대응 태세를 더욱 정밀하게 요구합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한일 안보 협력, 유엔사 체제, 다국적 훈련, 공급망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만 보는 안보관은 부족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는 북러 협력, 미중 경쟁, 일본의 군사 정상화, 러시아의 장기전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안보 환경입니다.